자, 티나 피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정선거 퇴치 운동의 아이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본인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도미니언 서버 열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딱 증거를 제시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해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된. 그래서 사실은 티나 피러스가 감옥에 수감됐던 것에 대해서 많은 마가 유권자들 그리고 부정선거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치범 수용입니다. 예, 이건 정치범으로 다룬 거,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한 것이지 지금 티나 피러스가 지금 저지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주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9년형을 받았는데 4년 반을 복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이 마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서 티나 피러스를 석방해라. 나는 대통령으로서 면책까지 하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나마 티나 피러스가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거였죠. 티나 피러스가 드디어 석방돼서 30일 만에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이 6월 1일 날 석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6월 30일 날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다가 이 티나 피러스하고 함께 찍은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티나를 석방하라 라는 구호는 지난 2년 동안 공화당의 구호가 되었다. 티나 피러스가 방금 백악관을 찾아와 내가 콜로라도 주에서 그녀를 감옥에서 풀어주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거 부정을 밝혀냈다는 이유로 수감됐지만 정작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하는 대신 그녀를 체포해버렸다. 당국은 그녀에게 9년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그중 2년을 복역하며 중범죄자들과 살인범들과 함께 독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내가 공화당을 움직여 그녀를 석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나는 70세이며 심각한 암 투병을 겪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암이 완치된 상태다. 그녀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그녀가 민주당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는데 그들은 그녀를 선거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가뒀다. 그들은 그녀가 밖으로 나와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투표기계가 조작되어 있고 우편 투표가 재앙이며 공산주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매우 현명하고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가 매우 위험하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투표기계에 조작될 수 있고 우편 투표는 재앙적인 일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미국이 현재까지도 아직 풀지 못한 아주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 국민들은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은 과연 이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얼마만큼 깨어있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혼자 막 힘들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좀 통과시켜라. 물론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나는 운이 좋았다. 2024년 내 표는 조작하기에는 너무 거대했지만 그들은 시도했었다.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피러스의 백악관 방문은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용지도 개표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에 부재자 선거 보낸 우편투표용지가 선거일로부터 5일이 지나기까지도 도착하면 우편투표의 소인이 선거일 이전에만 있다면, 선거일에 찍힌 소인만 있다면 그러면 5일이 지나서 도착했더라도 개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방 대법원이 합법, 적법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이게 지금 선거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다음에도 개표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해주는 연방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불만을 표시했고
근데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그거는 부재자 투표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비판받을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해드렸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편 투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우편 투표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재자 투표가 아닙니다. 부재자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편적인 우편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Universal 메일인 보트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버셜 메일인 보트. 그거는 뭐냐면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투표용지가 집으로 우편으로 가는 겁니다. 유권자 명부에 이름만 있으면. 근데 이거를 악용했다가 잡힌 사람이 있죠. 캘리포니아주에. 예? 노숙자들한테 돈 주고, 예? 노숙자들한테 돈 주고 그 사람들 신분증을 다 카피를 받은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노숙자들 신분증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한 거죠. 집 주소를 자기 집 주소로 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 사람을 그렇게 돈 주고 신분증 사가지고 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놓았으니까 투표용지가 집으로 날라오는 거죠. 이 집에 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받아야 될 투표용지가 자기한테 오게 한 겁니다. 돈 주고 산 거니까. 그 투표용지 전부 다 자기 뽑는 거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완벽하죠? 예, 딱 겉보기, 이게 누가 보기에는 완전 범죄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죽은 사람 갖다 쓴 것도 아니고, 타주에 사는 사람 이름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는 노숙자니까. 예. 다만 노숙자는 뭐 투표를 안 하니까 내가 대신 돈 주고 표 산 거죠. 걸렸습니다. 걸려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유니버셜 메일인 보트라고 하는 보편적인 우편 투표 방식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나 다 보내주는. 근데 이 유권자 명부라는 게요.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여전히 명부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옛날 주소로 보내주는데 우편 투표 용지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받든가 아니면 그 집이 비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아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든가 아니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권자 명부라는 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부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자.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 명부 좀 확인하자. 사망자 명단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그거 지워야 되는 거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대 안 줍니다. 소송까지 제기하고 이거는 월권이다. 연방정부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막 소송 제기하면서 끝까지 안 줍니다.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달라고 했던 건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줍니다. 무조건 결사반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명부가 안전한 진짜 시민권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명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다 집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준다 이거거든요. 거기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이름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타주에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명단하고 대조를 해보았더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타주로 이사 가가지고 이주하고 저주하고 여러 군데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는 수십만 명이 나오는 거죠. 수십만 명.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거 다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데 절대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는 안 내놓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 이제 우편투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는 근데 부재자 투표는 사실 이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도 접수가 되는 투표용지를 갖다가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니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미룰 수가 없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연방 하원에서 이 법안을 상원이 예산 조정 방식을 통해서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산 법안에 하원에서 예산 법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번 주 중에 그걸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차 시도가 오늘 있었는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오늘 1차 시도를 어떻게 했냐면 NDAA,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을 다루는 법안이죠. 그 법안 안에다가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뭐 또 다른 예산안이 또 어떻게 올라올 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원에서는 이런 노력을 펼쳐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걸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티나 피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목요일인데요. 라스베가스에서 부정선거 투사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Fraud Fighters Summit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 중에 황교안 자유와 혁신 당대표하고 티나 피러스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때 이 둘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미국이 즉각 한국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황 대표의 이야기를 티나 피러스가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은 꼭 전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진짜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는 그게 궁금한 거죠. 한국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측이나 티나 피러스 측에서 내놓은 발표나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어디에도 한국과 관련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인사가 상당 시간 함께 보냈다라는 것을 제가 추론할 수 있고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했으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대화를 분명히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러스 백악관 방문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실제한다라는 것, 그리고 선거 무결성을 위한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티나 피러스를 상징적인 부정선거 퇴치 운동의 아이콘으로 활용을 해서 부정선거를 없애고 지금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범국민적으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와 만나서 티나 피러스가 나누었던 대화는 매우 진솔한 대화였고요. 저희가 진솔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티나 피러스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한다면 내가 직접 한국에 가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인물이고 내가 트럼프 만나면 그러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꼭 전달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6월 30일 날 백악관에 가서 둘이 만날 것이다라는 일정을 이미 알고 있었죠. 2주도 안 되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만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문제에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티나 피러스가 어떤 얘기를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어서 저희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